인터넷 저작권 위반은 대부분이 다운로드가 아닌 업로드에서 걸립니다. 업로드에서. 자, 우리가 다운로드를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면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토렌토입니다. 토렌토에서 영화라든지 게임, 음악, 뭐 드라마, 뭐 각종 각색의 콘텐츠를 공짜로 다운로드 받는데 이 토렌토는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일어나죠. 자,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유튜브를 이용한다는 거.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방식은 유튜브라고 하는 이 포털 사이트의 서버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토렌토는 같은 인터넷망에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특정 서버가 없어요. 그 데이터를 보관하는 서버가 없고 누구한테 있냐? 그 토렌토를 이용하는 멤버들의 각자의 개인 PC 혹은 뭐 회사의 PC든 어쨌든 토렌토를 이용하는 그 해당 PC, 노트북이 서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내가 10명의 토렌토 회원이 있는 곳에서 내가 영화 A를 하나 검색을 했어요. 결과 하나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 그 A 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PC에서 저한테 n분의 1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n분의 1은 뭘까요? 예, 검색 결과 수를 말하는 겁니다. n분의 1. 그러니까 100%가 나한테 직접 오는 거예요. 그래서 P2P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3의 인물 B가 영화 A를 검색을 했어요. 자, 이랬는데 이럴 때는 검색 결과 수가 몇 개 나올까요? 두 개 나옵니다. 그럼 2분의 1, 2분의 1씩 각각의 파일이 이 B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운로드를 받는과 동시에 업로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내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토렌토에는 권리자가 허락한 콘텐츠가 거의 없어요. 다 불법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렌토 이용 자체가 불법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허락 없는 업로드와 다운로드. 그런데 문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과정에서 다운로드만 할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비영리 목적.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비영리 목적으로 나 혼자 이용하고 나 혼자 이 컨텐츠를 가지고 그냥 배우면서 아니 내가 혼자 뭐 그냥 소장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음악을 연주하거나 영상을 마음대로 편집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인터넷에만 올리지 않으면 돼요. 인터넷에 올릴 때 내가 다운받은 그 영상, 예를 들면 유튜브에 다운받거나 네이버에 다운받거나 구글에 다운받은 영상이나 음악, 게임 이런 것들을 나 혼자 이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걸 다시 인터넷에 올리거나 아니면 2차 저작물 형태로 해서 올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2차 저작물이 아닌 나만의 독립적 완벽하게 새로운 콘텐츠, 공정 이용이 인정되는 콘텐츠로 해서 올릴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내가 2차적 저작물을 올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올릴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거는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좀 위험한 게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올리는 거. 그 다음 가장 안전한 것은 완벽한 독립적 형태의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 요거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질문 주신 우리 또 레전더리 린지 피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같은 경우는 기자가 찍은 사진, 이거 기자가 찍은 사진이 보통 이제 그 언론사의 업무상 저작물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2차 창작을 해서 자기가 개인 소장용으로 해서 인쇄하는 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쇄할 때 하면 안 되는 곳이 하나 있다고 했죠?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요? 바로 공중 장소의 복사기, 스캐너, 공중 사진기를 이용한 복제는 금지합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예외의 가장 전통적인 것이 사람이 모이는 장소, 그러니까 도서관,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뭐 문구점, 뭐 인쇄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 책 같은 거를 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뭐 몇 장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집에서 하는 거는. 예.
그리고 또 하나, 불법인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반복적인 다운로드를 할 경우 뭐 저작권 침해 인정할 수 있죠. 인정해야겠죠. 근데 그걸 알 수 있나요? 몰라요. 네. 모릅니다. 애매해요, 되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리고 나 이거 고의적으로 다운받은 거 아닙니다. 나 이거 몰랐어요. 라고 또 얘기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상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제한적으로 이게 면책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금지사항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놔야 사람들이 불법 다운로드 안 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한일 저작권 포럼에서도 일본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거를 실제 이러한 개인의 그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것 자체가 개인 사생활 침해인데 이게 저작권 침해보다 저작권 침해를 찾기 위한 증거 수집이 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그 사적 영역의 침해가 너무 높지 않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 일본 대학 교수의 답변에 의하면은 그 부분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정품을 이용하고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안전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길을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요. 어 옛날에는 국도에 중앙선만 있었고 이 가드레일이 뭐라고 하죠? 중앙선 가드레일이 뭐라고 하죠? 그 중앙 그 있잖아요. 왜 못 넘어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10년 전부터 한 15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도와 그리고 모든 4차로 이상의 국도에는 의무적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선 그게 못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선 이렇게 운전 실수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안전하게 또 반사판을 설치해가지고 구분길에서는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컵을 틀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하는 게 저작권법 30조에 의해서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는 단속 효과는 없습니다. 토렌토 말고는. 예, 그런데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정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딱 중앙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앙 가드레일이라고 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아, 또 뭐 있잖아요. 중앙벽 있잖아요. 왜? 그런 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효과다. 예, 이해가시죠?